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주최한 진미령 효도 콘서트가 지난 21일 타운내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연말을 맞아 한인 노인들에게 선사한 이번 무료 콘서트에는 1,200여 명이 참석해 주옥 같은 노래와 함께 푸짐한 경품과 사은품도 즐겼습니다. 내년 세계 신차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19 LA 오토쇼가 오늘 LA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LA 오토쇼의 일반인 관람을 앞두고 지난 20일 열린 미디어 행사에선 현대자동차가 SUV 컨셉카 비전 T를 최초로 공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기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내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지난 16일 타운 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몰에 위치한 인산힐링에서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최한 공개방송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개방송은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최초로 라디오 TV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SK바이오팜의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엑스코프리는 SK바이오팜이 한국 기업 최초로 기술 수출 없이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그리고 FDA 허가 신청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뇌전증 신약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조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소식을 정확하고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주최하고 라디오 서울과 저희 한국TV가 함께한 진미령 효도 콘서트가 지난 21일 타운 내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열렸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마련한 이번 무료 콘서트에서 한인 노인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는 주옥 같은 노래를 듣고 푸짐한 경품과 사은품까지 즐겼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아한 목소리와 호소력 짙은 가사로 70년대 국민 여동생으로 사랑받은 인기 가수 진미령 씨의 효도 콘서트 무대가 21일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이 주최하고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주관한 진미령의 효도 콘서트가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개최돼 행사장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운 1,200여 명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진미령 씨의 노래를 듣고 팬들은 옛 노래와 가사말에 취해 오랜만에 6070 향수에 젖어 마냥 흐뭇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미령 가수님이 저희 시대하고 조금 비슷한 시대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구경 온다는 자체도 행복한 기분이죠. 같은 세대의 사람이고 같은 연대의 사람이다. 좋지요. 좋기 때문에 온 거지. 가수 진미령 씨도 이렇게 많은 해외 동포들이 찾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초청이 돼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똑같은 사랑,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항상 그렇게 지금만큼만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진미령 씨의 공연은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인 노인들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연말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200여 명 한인 시니어들에게 무료 콘서트 티켓이 배부됐습니다. 자리에 꽉 차서 이렇게 1,500명 자리에 꽉 차는 건 또 처음이네요. 여기서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라디오 서울과 또 한국일보의 또 위상이 더욱더 올라가고 저희 서울메디컬그룹에서는 이 시니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가 시간을 이렇게 저렇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콘서트도 계획이 된 겁니다.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서는 진미령 씨의 데뷔곡이자 히트곡인 소녀와 가로 등 동백아가씨와 미운 사랑, 낭만에 대하여 등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히트곡 메들리가 이어졌습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는 감동의 공연이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첨 행사와 사은품 증정 행사도 이어져 행사장을 찾은 한인 시니어층의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65인치 삼성 TV를 비롯해 전기밥솥, 온열 발 마사지기, 완판의 전설, 견미리 팩트, 보냉 런치 가방 등 푸짐한 경품이 제공됐으며 관객들 전원에게는 다양한 사은품이 담긴 구디백이 선사됐습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는 2020년 세계 신차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LA 오토쇼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려 자동차 매니아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일반인 관람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현대자동차는 컨셉카인 비전 T와 친환경 전기차 아이오닉 모델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오는 2020년 세계 신차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LA 오토쇼가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 달 1일까지 LA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신형 출시를 앞둔 자동차의 모델과 컨셉이 공개돼 자동차 매니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근사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LA 오토쇼에서 올해에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약 1000여 종의 전시차를 선보였습니다. 22일 일반인 관람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 행사에서 현대와 기아, 제네시스를 비롯해 아우디, BMW, 캐딜락, 제규어, 알파로미오 등 유명 자동차 업체들이 신차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컨셉카 비전 T와 친환경 전기차 아이오닉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이상엽 글로벌 디자인 센터장은 비전 T는 머슬카와 SUV를 합쳐놓은 듯한 느낌을 주는 컨셉카로 가장 스포티한 SUV를 지향하며 휠베이스를 최대한 늘려 내장 공간을 늘려서 스포티하면서도 내장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이점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 컨셉으로 그릴 패턴을 적용해 정지 상태에서는 닫힌 상태로 유지되고 주행 중에는 상황에 따라 열려 효율과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머슬카 같은 그런 SUV?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스포티한데 스포티하면은 또 내장 공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휠베이스를 굉장히 늘려가지고 내장 공간은 고객들이 충분히 편하게 넓게 쓰실 수 있지만 차의 캐릭터는 굉장히 스포티한. 이날 영화 제작자 겸 배우인 좌시 두하멜이 현대자동차 기자회견에 스피커로 참여해 친환경 전기차인 2020 아이오닉 모델을 소개했습니다. 메모리식, 도어 파켓라이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무선 충전 시스템, 후측방과 사각지대 경고 등 안전과 편의 장치도 수준급으로 탑재됐습니다. 아이오닉 2020은 지난해에 비해서 배터리가 36%가량 증가했습니다. 2020 아이오닉은 이미 현대 딜러를 통해 판매 중입니다. 이번 오토쇼에서는 포드 머스탱의 전기차 버전과 아우디 이트론 스포츠백 등이 테슬라의 도전장을 냈으며 M 시리즈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BMW M2CS와 포르쉐 타이칸 4S 등이 선보였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지난 16일 한인타운 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몰에 있는 인산힐링에서 라디오 서울과 저희 한국TV가 주최한 공개방송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개방송은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최초로 라디오 TV 2원 생방송으로 진행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남궁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인산힐링 6주년 개업 기념으로 타운 내 코리아타운 갤러리아몰에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인 사는 재미 공개방송이 열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사는 재미의 이정원 씨, 이창록 씨가 진행을 맡은 이번 공개방송은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최초로 보이는 라디오인 라디오 서울 TV의 메인 스튜디오에서 인산힐링 매장에 마련된 공개방송 현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원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열린 라디오 서울 공개방송에서는 청취자들이 듣기만 하던 것을 이번에는 TV로 공개방송 현장을 촬영해 생방송으로 라디오 서울 TV에 송출함으로써 애청자들은 공개방송 현장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인산힐링의 제품을 직접 구경하고 체험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산힐링은 이날 6주년 개업 기념으로 업소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함양 산삼과 고급 렉스 모피, 자색양파와 산삼 태반 크림, 오미자차와 무엿 등 푸짐한 사은품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500불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높은 등급을 받은 모피들만 모아서 만든 사과 박스 모피 목도리를 선물로 증정해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외에도 오미자 진액 1+1 행사, 산삼 한 뿌리팩 할인, 다양한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11월 달은 인산 힐링이 6주년 되는 그런 아주 뜻깊은 의미 있는 달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라디오 서울하고 함께해서 공개방송해서 정말 기쁘고요. 땡스기빙 연휴를 앞두고 행사가 마련돼 부모님께 효도 선물, 또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물건을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TV 남궁솔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LA 전역에서 한인타운 지역이 노숙자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아 올 상반기에만 3천여 건의 노숙자 관련 주민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계 소설가인 수잔 최 씨가 소설 트러스트 엑서사이즈로 미국 최고 권위 문학상인 내셔널 북 어워드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 씨는 수상 소감에서 글 쓰는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5천만 명이 대이동하는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에 중부를 중심으로 큰 폭풍이 강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부 최대 도시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는 다음 주 중반부터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가 폭설로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시간주에도 오는 26일부터 폭설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민간 우주 탐사업체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유인 우주선 스타쉽이 선체 일부가 지난 20일 텍사스주 보카치카에서 지상 테스트 도중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LA 한인무역협회 옥타일레이의 23대 회장 이취임식이 오는 12월 5일 오후 5시 태글리안 컴플렉스에서 열립니다. 옥타일레이의 차기 회장은 최영석 씨가 맡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가스 누출 사건으로 기록된 지난 2015년 포터렌치 앨리소 캐년 사태와 관련해 게빈 뉴섬 주지사는 이 지역 가스 저장 시설에 대한 신속한 영구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저지주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채무 불이행 문제가 심각합니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 융자 대출을 받은 뉴저지주 대학생 10명 가운데 1명꼴로 학교를 떠난 지 3년 내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 시정부가 시정부 소속 주차 단속 요원을 증원하고 길거리 주차 관련 처벌을 강화합니다.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킹카운티 관내 애완견 공원과 하이킹 코스 주차장에서 차량 터리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셰리프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4일 첫 조사를 받은 이후 7일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첫 번째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의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현지 시간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을 소환해 2차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신문은 9시간 반가량 진행됐고 조 전 장관은 오후 7시쯤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부인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들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 당시에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조서 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돌아간 바 있습니다. 그는 첫 조사가 끝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추가적인 피의자 신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 개 여당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성명을 내고 미 국방부가 현재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뉴스 기사는 익명의 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위험하고 무책임한 결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즉각 기사를 취소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에스퍼 장관 본인도 관련 보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이날 베트남을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에 관한 한국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에 관한 질문에 언론에서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고 거짓된 기사를 매일 본다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느냐는 반복된 물음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협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로 기존 분담금보다 5배 인상된 액수를 요구하면서 한미 분담금 협상이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에스퍼 장관은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미가 이달 중순 예정됐던 연합 공중훈련을 전격 연기했음에도 북한이 핵 협상을 재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협상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선 아쉽지만 훈련 연기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반응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북한의 반응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긍정적이는 않았지만이라면서도 적극적인 노선을 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 SK의 100% 자회사인 SK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신약 엑스코프리가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엑스코프리는 미국 법인 SK 라이프사이언스가 마케팅과 판매를 직접 맡아 2020년 2분기 미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SK바이오팜은 지난 3월 허가받아 7월부터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면장애 신약 수노시를 포함해 FDA 허가 신약 총 2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엑스코프리는 지난 2001년부터 기초 연구를 시작으로 임상시험과 인허가 과정을 거쳐 FDA의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FDA 승인을 받은 것은 한국 기업 중 SK바이오팜이 처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